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특수교육과 전일이입니다. 지금부터 나는 스타 유튜버 인고 강사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 영상을 도와줄 친구가 한 명 더 있는데요. 한번 불러보도록 할까요? 바로 제 곰돌이입니다. 이 곰돌이 이름은 세롬이에요. 우리 세롬이가 학생 역할을 맡아 저와 함께 수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교수법은 두 개인데요. 첫 번째는 환경 중심 의사소통 중재, 두 번째는 중심 반응 훈련입니다. 이 두 개의 교수법을 활용해서 세롬이와 함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 세롬이의 학생 특성부터 알아야겠죠. 우리 세롬이는 만 13세 자폐성 장애 학생입니다. 세롬이의 사회성 측면을 보면 얼굴 표정을 포함한 비언어적 의사소통 행동 사용에는 어려움을 보입니다. 또 사회적 상호작용을 시작하고 반응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나 관심 있는 일부 주제에서는 반응을 또 보입니다. 언어적 측면을 보면 자발적으로 대화를 시도하려는 빈도가 낮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거나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보입니다. 또 세롬이는 구어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상황에 맞게 필요한 말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근데 세롬이도 강점이 있어요. 바로 그림이나 사진과 같은 시각적 자료를 통해 정보를 이해할 수 있다는 시각적 강점이 있습니다. 또 세롬이는 무슨 색깔 뭐 이렇게 색깔을 구분할 수 있고 숫자를 10까지 할 수 있습니다. 또 세롬이는 예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디즈니의 예쁜 공주 캐릭터를 매우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디즈니 공주 캐릭터 그림책을 읽거나 만화를 읽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학생 특성을 잘 생각해서 한번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세롬아, 점심시간 30분 동안 세롬이가 하고 싶은 활동 하도록 하세요. 뭐 필요해? 그림책 주세요. 아, 세롬이 저 그림책이 읽고 싶었구나. 세롬이가 그림책 주세요라고 선생님한테 잘 말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세롬이한테 그림책 줄게요. 잘했어요. 세롬아, 30분 동안 세롬이가 가장 보고 싶은 공주 한 명 선택해볼까? 미녀와 야수배. 아, 세롬이는 미녀와 야수벨이 제일 보고 싶구나. 세롬이가 미녀와 야수벨이 보고 싶으면 선생님한테 이 10개의 동그라미 칩 중에서 보라색 2번 칩을 선생님한테 줄래? 세롬이가 보라색 2번 칩을 선생님한테 잘 주었네? 그러면 우리 지금 미녀와 야수 배를 한번 보러 가볼까? 지금 여기 불이 너무 밝아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불 꺼주세요. 우리 샤롬이가
불 꺼주세요 라고 잘 말했으니까 우리 불 끄고 이거 볼까? 자. 벨의 사랑으로 인해 야수가 저주가 풀리고 잘생긴 왕자님으로 변했어. 지금 벨과 야수의 기분이 어떨까? 기뻐요. 그치? 기쁘겠지? 지금 벨하고 야수가 어떤 모습으로 춤추고 있어? 행복한 모습. 맞아, 행복한 모습으로 지금 춤을 추고 있네. 네, 모두 수업이 끝났는데요. 제가 환경중심 의사소통 중재와 중심 반응 훈련을 2개를 넣어서 수업을 해봤는데요. 알아차리셨나요? 제가 제일 먼저 이 디즈니 공주 그림책을 이용해서 한 게 환경중심 의사소통 중재였어요. 세롬이가 짧은 팔로 인해 이 그림책을 잡지 못하니까 저한테 그림책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도록 그림책을 저 멀리 제가 위치시켜 놨죠. 그리고 아까 이 그림책을 보면서 주변이 환해가지고 이 영상이 이걸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가지고 제가 세롬이가 불 꺼주세요 라고 말하도록 일부러 유도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경중심 의사소통 중재는 4가지 전략이 있죠. 우발교수, 시간제한, 요구 모델, 모델링이 있는데 저는 이때 우발교수, 시간제한, 요구 모델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기출문제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 제가 갖고 온 기출문제는 2017년 중등 B의 3번입니다. 요거는 중량 아래쪽 부분이 환경중심 의사소통 중재에 관한 내용이어서 일단 이 아래쪽 부분을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김교사, Y는 구월을 할 수는 있으나 필요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박 교사가 이렇게 말하네요. 네, Y에게 디귿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먼저 Y가 좋아하는 만화책을 손이 닿지 않는 책장 위에 두고 관심을 보일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Y가 좋아하는 만화책이에요. 이거는 Y가 관심 있어 하는 만화책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손이 닿지 않는 책장 위에 둔다는 건 교사가 환경교성 전략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보일 때까지 시간 지연을 해서 기다려주고 Y가 좋아하는 만화책에 관심을 보일 때 같이 쳐다보면서 만화책 주세요 라고 말하도록 유도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네요. 그래서 같이 쳐다보면서 학생과 교사 간의 공동 관심을 형성하여 만화책 주세요 라고 말하도록 유도하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 Y가 말을 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만화책을 가리키기만 하면 이때 선생님께서 만화책 주세요 라고 먼저 말하세요. Y가 만화책 주세요 라고 따라 말하면 그때 만화책을 주면 됩니다. Y가 만화책 주세요 하면 이 만화책을 학생에게 주면 된대요. 이건 바로 뭐죠? 자연적 강화를 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이죠. 이처럼 학생의 선호에 맞게 환경을 구성하고 학생이 관심을 보이면 촉진을 통해 적절한 반응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중재 전략 디귿은 기억에 비해 어떤 장점이 있나요? 그럼 이제 디귿은 알았죠? 디귿은 뭐예요? 환경 중심 의사소통 중재예요. 근데 기억에 비해 어떤 장점이 있나요? 기억은 윗부분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윗부분에 관한 내용은 비연속 개별 시행 교수로서 기억은 비연속 개별 시행 교수예요. 그럼 환경중심 의사소통 교수는 비연속 개별 시행 교수에 비해 어떤 장점이 있다는 것일까요? 비연속 개별 시행 교수의 경우에는 학생에게 인위적 강화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환경중심 의사소통 중재는 어때요? 학생이 달라고 하는 것, 반응을 제대로 함에 따라 그거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 강화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 자연적 강화를 학생에게 제공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바로 일반화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연속 개별 시행 교수에 비해 환경중심 의사소통 중재는 일반화에 도움이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이제 보여드린 거는 중심 반응 훈련이에요. 그래서 중심 반응 훈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주 5명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서 그 세로미에게 동기 유발을 하도록 하였고, 그리고 이 10개의 칩 중에서 보라색 2번 칩을 달라고 하면서 복합 단서에 반응하기 그 영역을 지도하고자 저는 했습니다. 중심 반응 훈련에 대해 아주 정의가 잘 나타나 있는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2017년 유아 A 2번입니다. 여기 밑에 부분 김교사 맨 아래에 있는 김교사의 이 부분만 일단 읽으면 되는데, 요구하기를 지도하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요즘 민수에게 디귿을 적용하고 있어요. 이 방법은 핵심 영역에서 지도가 다른 기술들을 배우는 데 도움을 주어 의사소통 능력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게 바로 뭘까요? 핵심 영역에서 지도가 다른 기술들을 배우는 데 도움을 주어 의사소통 능력과 사회적 상호를 촉진하는 데 효과적이래요. 그럼 이게 바로 중심 반응 훈련이겠죠. 이 방법에서는 주로 니을, 복합단서에 반응하기, 자기관리, 자기 시도를 핵심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수에게 이를 적용한 결과 핵심 영역에서 배운 기술을 통해 다른 영역의 기술을 수월하게 익혀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게 정말로 중심 반응 훈련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중심집 반응에 해당하는 중요한 반응들을 알려줌으로써 학생이 스스로 동기유발을 하고, 스스로 복합단서에 반응하고, 스스로 자기관리하고, 스스로 자기 시도를 할 수 있는 일반화에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중심 반응 훈련입니다. 그럼 이때 니을은 뭘까요? 동기유발이겠죠? 그래서 디귿, 니을을 모두 풀었고요. 이 문제는 중심 반응 훈련을 아주 잘 말해주고 있는 문제여서 가져왔습니다. 또 중심 반응 훈련에 대한 좀 자세한 문제가 또 있는데요. 2017년 초등 B의 6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활동 2 부분, 나의 활동 2 부분만 일단 읽으면 되는데, 2번 문제를 먼저 읽으시면 중심적 반응 훈련 PRT를 통해 복합 단서에 반응하기를 지도하고자 할 때 1. 나의 활동 2에서 교사의 지시문 디귿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쓰고 2. 적절한 지시문에 한 가지를 쓰시오. 나의 활동 2를 볼까요? 교사, 컵 2개를 학생에게 보여주며 선생님이 컵에 표시선을 나타낼 거예요. 책상 위에 놓여있는 빨간색 테이프, 파란색 테이프, 빨간색 사인펜, 파란색 사인펜을 가리키며 테이프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네요. 근데 이게 왜 적절하지가 않다는 거죠? 테이프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 지금 교사가 복합 단서에 반응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테이프 주세요 라는 건 복합 단서라고 할 수가 없죠. 그냥 이 테이프 주세요 라는 건 하나의 단서만 포함한 지시문인 거지 복합 단서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시문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이 테이프 주세요라는 지시문이 하나의 단서만 포함한 지시문이기 때문이다 라고 쓸 수 있고요. 어떻게 적절하게 고칠 수 있을까요? 빨간색 테이프 주세요, 파란색 테이프 주세요, 이렇게 복합적인 단서를 포함해서 테이프를 달라고 해야 복합 단서에 반응하기에 적절한 지시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제가 준비한 3개의 기출 문제를 모두 다 풀었습니다. 중심 반응 훈련 그리고 환경 중심 의사소통 문제에 대해 모두 공부해 보았습니다. 저희 설명은 여기까지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